오래 보아야 이쁘다. 타면 탈수록 볼메인 차. 몇 시간 타보고 시승기 올리는 유튜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오신 분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레인지로버 벨라 R 다이나믹 P400 HSE 모델입니다. 모두의 리뷰는 최저가 장기 렌터카 세 사람 라이브와 함께합니다. 이 차 왜 샀습니까? 레인지로버 차량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데 직접 좀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레인저버니까 바로 또 리콜을 확인했어요. 네. 네, 처음에 벨라를 키워드로 넣고 확인을 하니까 5개가 뜨더라고요. 네네. 역시 리콜 맛집답네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간을 보니까 이 차 21년식 벨라는 단 한 건에 해당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어요? 계기판 모듈. 저는 그거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에이, 차주님 사전 인터뷰에 떡하니 써주셔놓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약간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이제 났습니까? 제가 그 사이에 까먹었네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정치하십니다. 그쵸?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리콜도 생각보다 없고. 네네. 제 카페를 다 샅샅이 뒤졌어요. 전장류에 대한 이슈는 좀 있더라고요. 결함하고. 근데 기본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 차는. 네네네. 가솔린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 차의 도대체 단점이 뭘까? 뭘로 우리 차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차의 이름. 벨라가 좀 여성스러운 이름이죠. 그렇죠. 랜드로버 하면은 남성미, 사막의 롤스로이스, 뭔가 그 배고프면서도 뭔가 럭셔리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스커버리, 디펜더, 프리랜더 떠올라야 되는데 벨라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하고 전혀 안 붙어요. 제가 알기로는 벨라가 아마 처음 나온 게 5, 6년 전인데 맞아요. 2017년도입니다. 네,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제규어하고 통합이 되면서 네. 기본 바디는 F타입 바디 같아요. F페이스! F페이스. 차주님. 오케이. 그 차량의 바디에다가 네. 레인지로버를 접목시켜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SUV 중에서 아름다운 차를 만들자. 그 전략이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벨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 전시장 가서 봤을 때 딱 요 모델하고 그다음에 이 바이런 블루라고 파란색 컬러 이 컬러를 기다리려고 4개월 걸렸어요. 이 차는 벨라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트림 중에 가장 상위 트림이에요. 그렇죠. 자그마치 차값이 한 1억 2천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6기통 인제니엄 엔진 네. 한번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네. 깔끔하네요. 출발! 내가 1억 초반에 네. 랜드로버 차를 사야 된다 네. 라면은 나는 디펜더를 사지 않았을까 네. 라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디펜더를 안 사고 벨라를 사신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네, 디펜더를 고려를 했는데 뒷좌석에 이제 가족들을 같이 가서 앉혀보니까 등받이 각도가 거의 이건 90도로 서 있는 느낌이다. 네, 이건 도저히 이 차 타고 1시간은 못 간다. 각도 조절 아예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벨라 같은 경우는 그 땅콩 모양 버튼이 있는데 네. 전동으로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많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돼요. 한 5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그 차이가 커요. 너무 좋아요. 장거리 갈 때 특히. 사실 저는 이제 디펜더가 좀 더 외형적으로 유니크해 보이고 랜드로버하고 좀 더 잘 어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판매량을 알아봤더니 벨라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186대 팔렸고 네네. 디펜더 얼마 팔렸을 것 같으세요? 3,400대? 에이, 더 많이 팔렸어요? 800대가 넘게 팔렸어요. 많이 팔렸네. 축하드립니다. 굳이 저는 이제 성향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면 전 그 반대로 많이 가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이제 와서 그리고 디펜더도 똑같이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갔고 차값 그렇게 차이 안 나고 제가 그래가지고 디펜더하고 벨라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네. 실내는 압도적으로 벨라가 고급스럽습니다. 디펜더는 사실 고급감이라고는 전혀 없고 플라스틱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초이스 안 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일단 차를 살 때 무조건 시승은 다 합니다. 그러면 승차감은 이 차와 어떻게 다르던가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편인데 디펜더는 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민하신 편이에요? 제가 남산 주변을 시승을 했는데 그때 네. 무게중심이 되게 낮은데 이렇게 납덩이가 붙어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와, 디테일하다. 네.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차가 너무 이제 롤링이나 이런 게 좀 적으니까 의외로 디펜더는? 운전하는 재미가 좀 없는 느낌. 참고로 이제 레인지로버는 대부분 이제 BMW 엔진을 갖다 쓰고
쓰고. 맞아요. 인제니움 엔진인데 BMW 산하에 레인지로버가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엔진하고 미션은 ZF 미션까지 이 파워트레인은 거의 갖고 왔고, 이 차도 이제 ZF 8단이 들어가고. 그렇죠. 제가 이제 차가 BM이 있지만 주행 질감은 BMW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제 지인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X5를 갖고 계신데 얘가 평소 승차감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X5보다 약간 더 단단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사실 동승자가 있으면 운전을 되게 얌전하게 하는 편이기도 한데 네네. 시내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귀족 같은 느낌을 좀 주는 네. 승차감 이거고, 네. 고속도로에 나가서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놓으면 롤이 적어져요. 네네. 그때는 달리면 제로백이 5.5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스포츠 모드 쓸 일이 없어요. SUV인데도 안정감이 있고, 네. 제가 그 카이엔도 시승해 본 적이 있었어요 조금. 근데 PDCC가 들어가잖아요. 네. 얘도 이제 드라이빙 다이내믹스라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PDCC가 들어간 느낌의 롤 억제 기능이 된다. 코너 같은 데 돌아보면 롤이 진짜 적어요. 그리고 전장류는 또 완전히 메이드 바인 LG고. 네,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LG에서 해주신 거고 소프트웨어도 LG. 그래서 요 전 버전까지가 문제가 많았대요. 볼보는 티맵 들어간다고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얘기를 안 해. 여기는 이제 티맵이 기본 장착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이렇게 지도도 표시되고, 네네. 가운데도 이제 표시가 되게 할 수 있는데, 네. 차이는 볼보는 그걸 메인 마케팅으로 밀잖아요. 아. 근데 레인지로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양반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 큰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별 얘기를 안 해요. 한 번 이제 여기가 위에 것만 2년 탔으니까 한 번 정도 꺼졌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다른 차들도 그럴 수 있는 증상이고. 아, 딱 한 번 그랬다. 네네네. 근데 한 번 있었을 때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이게 재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품질 다룬 데서는. 근데 네. 야, 얘가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 약간 있었는데 다행히 없었어요. 마사지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아, 들켰네. 아, 잠깐만. 야, 이거는 뭐 잠깐만! 우리 차주님이 지금 저 마사지 켜준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마사지가 운전석은 되고 조수석은 안 돼요. 그러더니 나한테 가끔 이럴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아, 들통이 났다 그랬거든요? 차주님이 거짓말했어요. 이거 전장류 오류가 많습니다. 뭐 지금 발생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은 못 하는데, 예. 크게 불편한 기능이 아니니까요. 딱 걸렸습니다. 뭐 이따가 야. 되거나 뭐 시동 이제 다시 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네네. 시동 끄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줘야 될 텐데. 아, 그냥 받아야죠. 살아났다. 이제 되네요. 껐다 키니까. 아니 어쨌든 야. 아니 살아났잖아요. 예, 이제 되네요. 이거 그리고 차주님의 행동을 제가 미루어 보면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차주님은 지금 리뷰에 대해서 신뢰를 저한테 잃고 있습니다.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해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제가 사실 영업사원도 아닌데 아이 오늘 그래도 이거를 제가 왜 해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실내는 정말로 디펜더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제 레인지로버보다는 좀 많이 작은 게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요런 가죽의 디테일 같은 거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은 그냥 레인지로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레인지로버 보그가 큰 형님이면 얘는 이제 그 여동생.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편하고 촉감도 좋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유튜버 분들이 이 얘기를 잘해주면 좋겠어. 차종 소개할 때 좌석의 앞뒤 길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75인데 요 시트의 바닥면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트의 바닥면이 제 무릎 뒷부분에 그냥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 같은 경우도 좁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차 좌판 길이만큼 짧게 하면 네. 무릎 공간이 넓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이 왜 편한가 하면 뒷좌석도 좌판 길이가 길어요. 이 길이가 길어야지 그 또치님처럼 키가 크신 분들은 저한테 엄청 중요해요 이거. 허벅지가 받쳐주니까 편안한 거예요. 참고로 1열은 이 연장이 돼요. 시트 길이가. 아 그렇죠. 시트는 그래서 우리 차주님이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고 시트가 네. 길기 때문에 요 공간 자체가 조금 좁아 보인다. 그렇죠. 맞아요. 인터넷에서 요 공간이 좁고 레그룸이 좀 좁다는 글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레그룸이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전 그거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예민하죠. 그래서 제가 벤츠도 힘들어요. 벤츠가 레그룸이 좀 E 시리즈 이런 게 좀 좁더라고요. 얘는 그래도 이렇게 수직으로 빼놨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여기 조수석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저는 여기 조수석이 저한테 좀 좁게 느껴져요. 솔직하게. 아 그래요? 그거는 네.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얘도 이제 4륜구동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벤츠보다는 훨씬 레그룸이 여유가 있다. 적다고 하신 분은 제 차 동승한 사람 중에 또치님이 처음이셨어요. 제가 처음이었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네, 국산차하고 비교를 하자면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소렌토도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 이제 사이즈인데 조금 왜 약간 옆부분이 좁게 느껴질 수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문짝이 엄청 두꺼워요 이 차가. 그리고 겨울에도 얘가 단열 효과라 그래야 되나? 엄청 따뜻해요 차가. 문이 두꺼워서 그렇다. 네. 이거 뭐 히터를 그게 뭐냐면 히터를 끄고 제가 겨울에 산 밑에 가서 1시간 정도 잠이 든 적이 있거든요. 와, 예민하신 분이. 영상 한 2, 3도 됐을 때 히터를 끄고 1시간 있으면 추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차 안이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와, 예민하신 분이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때 알았어요. 와, 이게 문짝이 두꺼워서 그런가 봐. 와, 그런 이거 장점이 엄청난 있고. 장점이네. 그리고 썬루프 개방감도 좋고 그 다음에 얘가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인데 제가 예전엔 차를 타면 우퍼를 달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애프터마켓에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근데 요즘 차들 좋아졌지만 얘는 제가 바워 윌킨스 차량을 하나 타는데 바워 윌킨스가 100점이면 얘는 90점 정도 되거든요. 오디오도 나라마다 성향이 달라요. 네네. 영국 브랜드는 아주 날카로운 음을 약간은 뭉그러뜨리지만 평상시에 편안한 음을 들려주는 컨셉이거든요. 네네. 메리디안이 딱 영국 스타일의 사운드예요. 풍부하면서 담백하고 오래 들어도 귀가 피곤하지 않은 세팅. 그리고 저 방금 약간 불쾌한 느낌, 좀 이렇게 툭툭 나가는 느낌. 이거 사실 조금 불쾌한데. 등을 살짝 치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스탑앤고에서 시동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걸리면서 나갈 때 네. BMW는 약간 스무스하게 미는 느낌이면 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더 스무스하게 밀어주면 되는데 약간 퉁 하고 밀어주는 느낌이 약간 있지만 그렇게 뭐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민하신 분인데 저 안 예민한데 저는 적응이 됐으니까 약간. 적응. 네. 그리고 참 하나 이쯤에서 말씀드리면 이 네. 차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이 차량이 뭐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서도 팔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앞유리에 열선이 있어요. 겨울에 네. 저는 사실 눈 내리면 강원도 가서 네네. 스노우 타이어 끼고 좀 주행돼보고 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면 뭐 눈 내리고 얼음장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2분에서 3분이면 다 녹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위아래로 네.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물리 버튼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조금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운전하면서 이제 조작하기. 제가 운전할 때 주로 쓰는 버튼은 네. 다이나믹 모드랑 컴포트 모드 바꿀 때인데 바로 손에 있고요. 그것도 어쨌든 터치식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운전하고 달린다고 쳤을 때 네. 앞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살짝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뭐 온열이나 통풍이나 이거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차했을 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얼 버튼이 있는데 이 다이얼이 좌우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해주면 온도 조절도 되고 뭐 마사지 강도 조절도 되고 이 토글 버튼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그 여기 센터 위쪽에 보면 네.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열면은 투명한 플라스틱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열면 그러네.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요번에 실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20초 안에 전혀 연결이 되는데 네. 투명한 버튼은 차가 긴급 군환이 필요할 때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화 연결이 돼서 레인지로버 서비스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360을 24시간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은 네. 119 같은 기능인데 네. 만약에 제가 사고가 났어요. 네. 근데 핸드폰이 어디 없어졌어. 뭐 이렇게 전화를 못해 지금. 네네. 그럼 여기는 팔을 뻗어서 누를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똑같이 랜드로버 다른 분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제 상황을 들으시고 119에 전달해서 저를 구해주러 올 수 있도록 SOS 시스템이에요. 더 위급한 상황이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 시스템의 기능은 예전에 GM에서 룸미러에 온스타라는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벌판 같은 데서 차가 퍼지면 아마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참 SOS가 언제 작동하냐면 에어백이 한 개 이상 터지면 네. 랜드로버에 자동으로 전화가 걸린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그게 온스타에서 만들었던 개념이고 온스타에서 처음에 자기네 GM 차에만 장착을 했다가 네.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애프터마켓에서 포드나 다른 차종에도 네. 이 특허를 낸 거니까 판매할 수 있게 풀어줘서 그렇지 처음에 5, 6년은 GM에서 온스타를 GM 차에만 장착했다고요. 이거 누르면 연결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차주님 다 좋은데 오늘 사실 저한테 촬영 전에 성대묘사 한 5개 음성 파일 막 보내주시고 나 정말 편하게 하고 싶다, 재밌게 하고 싶다, 웃기는 거 자신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무겁고 거룩하고. 이거 누르면 연결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죽을 수도 있다.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치님이 저보고 이거 다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네, 한번 자신 있는 분 누군지는 말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해주세요. 맞히는 분이 있을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또 자꾸만 밑장빼기냐? 요거 어때요? 이름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인생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 이런저런 고민 없이
일 하나만 보고 달려들잖아. 지레시켜.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정말 자신 있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주고 싶네요. 리. 제가 우리 차주님한테 진짜 엔딩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그 이유는 저보다는 살짝 나이가 있으신데 네, 네. 정말 저희 출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계속 아이디어 주시고 성대묘사 계속 보내주시고 세차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차. 뭐 이 나이 뭐 했다 계속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세요. 하나도 귀찮지 않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저는 그거를 좀 귀찮게 생각 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중간 감사, 오랜만에 중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차주님한테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렸어요. 단점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차의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악평이 많더라고요. 저도 요거보다 한 20% 정도 좀 더 강하면 좋겠는데 네. 굳이 변호하자면 네. 여기서 브레이크 성능을 한 20-30% 더 개선을 시켜버리면 네. 차를 아마 엄청나게 밟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 그래도 네. 다른 차종들하고 이제 일반적인 급을 비교했을 때는 네. 브레이크 성능이 전혀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SUV는 그 브레이크 담력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담력 세팅을 세단처럼 해버리면 이렇게 멀미나는 증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얘도 약간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느낌은 있다. 네. 2.2톤의 400마력짜리의 브레이크로 충분하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 충분하다. 네, 국정감사 아니니까 네네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국정감사 아니니까 네네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감가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아쉬운 거 1억 2천짜리 고급 SUV인데 소프트 클로징 하나 없다. 아, 그거는 공감.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선 카플레이가 자주 끊긴다. 네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거 있어요. 1억 2천인데 네. 차선 유지 보조가 안 돼요. 아, 얘가 그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센터를 맞춰주는 유지 기능이 있잖아요. 네. 차로 이탈까지는 그렇게 잘 되는데 네. 왜 보그만 해주냐 이거야. 스포츠도 요즘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아, 이 차로 장거리를 많이 차주님은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능이 없다는 거는 다니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오래 탄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까지 간다. 네네. 그러면 이 차의 정말 최대 장점은 뭐냐면, 네. 감성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예민하니까 네. 부산에 내려갔어요. 또치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네. 다른 차종들을 타고 가서 좀 피곤해서 호텔에서 쉬고 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차는 바로 가서 주차하고 바로 밥 먹고 카페 가고, 그 정도로 피로도가 정말 낮은 차예요. 2대2로. 아, 2대2면 네. 가능하죠. 아, 네네. 네, 2대2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 그러니까 그냥 2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리가 불편하신 분한테는 이거는 솔루션이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의자가 있잖아요. 네네. 웬만한 뭐 진동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있죠. 의자 밑에서까지 그냥 해결해 주는 느낌이 저는 든다고 생각해요. 등받이까지 안 올라온다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단점은 또 있을까요, 혹시? 요즘 지은 건물들은 차 그 주차선 폭이 넓잖아요. 네네. 아마 한 10년 전 이상 된 건물들은 네. 폭이 좀 좁잖아요. 네. 문짝을 열면 못 내려요. 문짝이 커서 오히려 그래. 그게 이제 그렇죠. 반대급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벨라 사실 처음 타봤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두 차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벨라 고릅니다. 디펜더보다 실내에서 주는 만족감이 훨씬 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벨라를 고를 것 같은데. 참고로 골프백은 3개가 실리는데 네. 4개까지는 용량은 돼요. 네. 근데 얘가 이제 문짝이 트렁크도 두껍단 말이에요. 안 문짝이. 네. 닫기다가 약간 걸려서 그런데 어거지스럽게 하면 하겠지만 3개 정도까지 보스턴백 하는 거는 문제 없다.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골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골프장 가기에는 차로 유지 안 되는 것 빼고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으면 벨라를 선물해라. 그런 말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벨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큐! 여러분, 벨라는 절대 벨루인 차가 아닙니다. 좋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큐에스트 심지훈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밟아주십시오. 우와, 400마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바이바이.